EBS가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를 함께 고민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저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간 입시 전략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들은 많이 있었지만요. 직접 대학을 찾아가서 학과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은 흔치 않았었는데요.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실제 대학 생활, 그리고 커리큘럼, 졸업 후의 진로까지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특히 화요일 프로그램에서는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언론들과 기관들에서 전도가 유망한 것으로 지정된 그런 학과들과 각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성화 대학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도움 말씀을 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EBS 수능교육부의 진로 진학 담당이신 윤윤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윤구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고민스러운 입시 상담을 여러 번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을 간판을 보고 선택한다든지 대학의 이름을 보고 선택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요 근래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을 따라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적성,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빵빵한 소식을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선생님 열심히. 네. 화이팅! 네. 자, 그럼 오늘의 학과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스튜디오에 오늘 뭐 타고 오셨나요? 저는 차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집이 좀 멀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모든 주제를 학과를 모두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수단이자 우리나라 대표 수출 주력 상품이죠.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타이어, 철강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파급을 지닌 산업. 제조업의 꽃, 자동차. 그런데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IT 기업과 기존 업체들의 대결로 지각 변동이 예상된 자동차 산업.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자동차의 가속도를 올린다. 자동차학과. 네, 누구나 한 번쯤 드림카를 상상하죠. 그렇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빛처럼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슈퍼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나한테도 이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네. 꿈의 자동차에 직접 도전할 수 있는 학과라면 저도 참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직접 그 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선생님 아무래도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답게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전국에서 자동차를 전면으로 내세운 학과나 학부는 4년제 대학에서 5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그보다 조금 더 많은 80개 정도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특성화 학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요, 특성화 학과라고 해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학과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느껴지는데요. 자동차 학과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동차 학과의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학과.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차학과에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자동차학과가 있는 반면에요.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하는 자동차공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동차 관련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선생님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재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인재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자동차 학과를 생각을 한다면 주로 자동차의 구조나 자동차 엔진의 설계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 검사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 직종 전문가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대체로 전문대학에서 이론보다는 실무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뭔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자동차 공학과가 배우는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자동차 공학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공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어쨌든 자동차 공학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 자동차 공학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론적인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혹시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가지 종류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질문 하시는 건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 1000개?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부품 25,000개가 필요합니다. 25,000개요? 네. 저 너무 적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는 이런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재료공학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나 심화된 어떤 공학 지식들도 많이 네. 필요로 한 편이고요. 학과에 따라서는 전자제어라든지 아니면 IT를 접목시키고 융합시킨 형태의 학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기타 자동차 관련 학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지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 하면은 사실 저는 부품이나 이런 뭐 신기술 이런 것보다도 디자인도 생각이 들고요. 그쵸? 자동차 관련된 학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독특한 전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독특한 전공들이 있죠. 그쵸,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그냥 꿈과 로망 같은 막 자동차를 뜯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품을 붙이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범블비. 네, 그런 자동차를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가 대학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튜닝과가 대표적인 거고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과 네. 같은 것들도 형성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자동차 보험학과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동차 보험만을 따로 이제 설계하는 그런 과들도 있군요.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실제로는 자동차의 수리나 뭐 고장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법과 뭐 이런 제도들을 다루고 공부하는 과고요. 좀 더 독특한 형태의 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 경주와 관련된 산업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네. 모터스포츠학과 같은 것들도 있고요. 레이싱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묶여진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이런 과들도 개설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저희 그 삶의 전반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학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분야, 특히 제가 느낄 때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은 생각지도 못한 학과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상을 깨는 학과들을 알아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쯤에서요. 자동차 학과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자동차 학과는 어떤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학과가 왜 핫하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핫한 느낌이 들까요?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2016 CES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CES는요, 전자산업계에서 새로운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말하는데요. 올해 CES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쇼킹한 사건들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한 신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가전쇼가 아니라 모터쇼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터쇼라는 건 자동차라는.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자들이 이 신문 기사의 내용에 되게 동조를 했었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이 결국은 전자제품 시장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동차 산업에 IT 산업이 들어온 형태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대세인 사회에서 이제 스마트카로
사회적인 이슈가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점에서 자동차학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동차학과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특성화학과 중에서는요, 첨단 IT 산업과 자동차를 접목시켜서 자동차 학과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냥 자동차 공학과도 아니고 미래 자동차 공학인데요. 미래 자동차 공학. 미래라는 말이 붙으니까 저희가 아까 생각했던 그 드림카가 네, 떠오릅니다. 그런 차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학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2월의 캠퍼스. 그런데 어디선가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방학 중에도 창고에 모인 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불꽃 튀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제 자작자동차 동아리 한양대에 있는 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직접 차를 만들고 자작자동차 대회에 나가서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이제 얼만큼 잘 만들었나 테스트해보고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의 자작자동차 동아리 레이스 2015년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EV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학생들은 직접 자동차를 만들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 물론 여학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아빠 차도 좀 뜯어보고 카센터 같은 데서 알바해보고도 싶었고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릴 때부터 쭉 꿈이었어서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와 연계된 그런 대외 활동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는 환경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린카 분야와 지능을 가지고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카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처음 자동차에 빠졌던 순간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학생들. 그들이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모터스포츠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심각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매니아 수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내가 공부를 하고 이걸 직업으로 삼는다면 되게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이 뭐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을 그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무인 자동차들 이런 것들 한번 개발해보고 싶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인 자동차, 스마트카,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은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공통 필수 과목 이제 이렇게 배우고 2학년 때는 이제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역학들 그리고 이제 전자 쪽에서 배우는 전자공학, 이제 전기회로 이런 기계와 전자 쪽의 융합을 이제 기초 학문으로서 배우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배워보니까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닌 여러 학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되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학과지만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이 넓어진다고, 학문 분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의 교육 과정에는 기존의 정형화된 학문을 넘어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IT 소프트웨어의 강의가 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는 차량용 의수에 관한 연구나 분야별 동아리 활동은 물론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등의 여러 대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학과다 보니까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보면 모델명을 알아맞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메케닉을 키우는 과가 아니라 자동차 공학과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본적인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보다 많은 전공을 배우고 좀 더 학문도 좀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기초 역량이 조금
타고난 학생들이 오면 좀 더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고 자동차에 무조건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게 제일 공부하는 것도 수월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에 되게 호기심 많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동차를 공부하는 학생들답게요. 기계를 만지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여학생인데 아버지 차를 분해해서 네, 봤다는 그 학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한 가지에 몰두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동차 공학과잖아요. 어쨌든 공학과이기 네.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현장에서 열정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둘 다 지금 막 매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또 대학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학생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회장 안성주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요. 자동차학과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동차학과 이렇게 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선생님 지금 제 성적이 뭐 몇 등급인데 이 성적으로 자동차학과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한 그럼요. 일이죠.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례가 아니라면 네,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엄청 신뢰될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면 수험생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느 성적이었는지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수능 문제가 오래돼서 1, 2학번이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수능 문제가 오래돼서. 오래됐다고요? 네, 네. 제 점수보다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점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평균 515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표준 점수로 했을 예. 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한양대가 공개한 성적에 따르면 세계 4개 영역에 평균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94.94 정도가 합격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분위로 봤을 네네네. 때요. 그죠. 대단히 공부를 잘했겠는데요, 성적생. 네. 그렇다면 네, 이제 또 미래의 수험생들을 위해서요. 혹시 대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목들을 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무래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될지랑 선생님 궁금한 것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과목이 대학에 가서 연계가 될지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저희 과가 모집 요강이 수리 부분이랑 과탐 영역이 좀 더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치중을 하고 또 추과목에 좀 더 가산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2를 더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과에 붙게 됐고 또 와보니까 물리2를 공부하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 공부했던 거에 되게 그때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학과가요. 미래자동차공학과가 특성화 학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혜택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특성화학과로서 장학금이라는 아주 큰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서 저희 과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는데 가장 큰 걸로는 해외 인턴십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몇 명씩 이렇게 해외에 있는 큰 회사들로 직접 인턴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도 하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인턴십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건데 아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초반에는 공부할 장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 가다 보면 공대 도서관만 가도 나중에 공부할 자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돈을 내고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저희 과 건물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막상 그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블랙홀이 하나 공대라서 어때요? 요즘에는 공대 여학생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래자동차공학과는 어떻습니까? 네, 요즘 들어 공대 여성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40명 중에 3명 정도? 이건 뭐죠? 40명 중에 3명이요. 40명 중에 3명이다. 어떡하죠, 우리 성주 학생. 네. 또 다른, 네, 아마도 꿈꾸던 대학생활과 뭔가 다르다 이런 점이 있나요? 처음에 자동차 공학과라는 이름을 보고 학교로 왔는데
1학년 때는 그냥 기초 과목 물리, 화학, 수학을 배우고 2학년 때는 그거에 바탕이 되는 뭐 역학 과목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3,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과목들을 기초로 해서 전공들 배우는구나.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처음에 그런 회의감 느끼고 학교에 나갈 수 있는 학생들한테 미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1, 2학년 때 배운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직접 자동차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제가 궁금한 건 전국에 꽤 많은 자동차 관련 학과들이 있잖아요. 재학생으로서 학과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학교라는 이름을 보고 들어갔지만 네.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환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쵸?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나가서 배울 것들, 그죠? 네. 동아리도 나왔던 것처럼 가서 보니까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보니까 직접 돈을 벌더라고요. 돈을 벌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자기 하고 싶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과를 선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적성인데요. 그렇죠. 적성이 워낙 중요하죠.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요, 과연 자동차 학과에 맞는 학생의 적성은 따로 있는지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졸업생들이 꼭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뭐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고 자동차 관련된 분야의 일을 수행하고 싶다면 뭐 적성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 과정 중에서 생명공학보다는 물리, 지구과학, 화학 쪽을 전공하신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학생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는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러한 것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자동차 학과에 필요한 적성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자신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자동차 학과가 맞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성주 학생은 어떤 적성이 자동차 공학과와 맞았나요? 자동차의 적성에 맞다기보다는 제가 자동차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저의 적성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자동차랑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이 곧 적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훌륭한 학생인데요. 멋있어요. 그죠? 적성도 여러분 결국은 좋아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구나. 안성주 학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비 자동차 공학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 최선을 다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공학도 마찬가지로 할 때 주위 사람 시선을 구애하지 말고 주위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뛰어들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부터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죠? 결국 좋아하면 적성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성주 학생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한 당신, 직장으로 떠나라. 네. 직장으로 떠나라.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 없지만 사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에 취업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게 될지 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요, 자동차 기술자나 정비 관련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자격증이 가장 대표적일 테고요.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화 설비 산업 기사 내지는 기계 조립이나 기계 설비 산업 기사 아니면 메카트로닉스 산업 기사 같은 형태들로 확장이 되죠. 기사들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뭔가 느낌이 계속 기사기사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거죠. 그렇죠? 네. 전문가들로 활동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동차 공학과의 취업 분야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는 취업 범위가 넓죠. 네. 전공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기계나 로봇, 아니면 항공, 아니면 전자제어 같은 쪽으로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워낙 공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공부할 거야 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으로 강단에 서는 그런 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는 졸업생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연구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것에 취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차량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겠죠. 특히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는요, 기업으로부터 취업 혜택을 좀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솔깃한 학과 선택에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동차 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첫 녹화였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학생을 직접 만나면서도 그렇고 그냥 속에 숨겨놨던 이렇게 가라앉았던 열정들이 확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꿈을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 사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다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재미라는,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적성이라는 부분도요, 사실은 흥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또 무엇보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미래를 향해 자동차 학과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